평양으로 끌려가다가 싱가포르에서 극적으로 탈출한 윤태석 씨가 오늘 저녁 김포공항에 도착 그리던 가족 품에 안겼습니다. 김포공항에 나가 있는 사회부 김영태 기자를 불러봅니다. 김영태 기자. 네, 김영태입니다. 오늘 윤태식 씨의 도착 모습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윤 씨는 지금부터 1시간 10분여 전인 7시 50분쯤에 김포공항에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사흘 동안 북계의 마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가 오늘 드디어 그리던 고국 품에 안기게 된 것입니다. 지금 윤 씨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입국장을 이렇게 해서 윤 씨가 나와가지고 조국 땅을 밟았다는 감격에 윤 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기자들의 인터뷰에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괴로운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사흘 동안의 납치 생활로 다소 피곤해 보이는 윤 씨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수염을 덥수하게 길렀지만은 건강 상태는 대체로 좋은 편이었습니다. 윤 씨는 입국장을 나온 뒤에 관계기관의 보호를 받으면서 김포공항 3층 귀빈실에 마련된 기자회견장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윤태식 씨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윤 씨는 오늘 북계의 마수에 대해서 내외신 기자들의 집중적인 질문에 솔직히 북계의 마수를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특히 윤 씨는 북계가 제주도 제3국에서 한국인을 무차별하게 납치를 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교활한 수책을 꾀하는 데 대해서 분노를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윤 씨가 무사히 귀국한 데 대한 귀국 소감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북계 대사관에서 이창영이라는 사람이요, 대리대사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저는 서울에 가면은 자기네 돈을 썼고 또 그 북계 대사관은 거기는 평양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왔다 갔기 때문에 너는 서울에 가도 죽을 것이다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제가 살아서 여기까지 오도록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하고요. 그다음에 뱅콕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 외교관님들이 밤낮으로 저를 잠 한숨 안 주무시고 제가 잘 때도 주무시지 않고 교대를 해서 저를 보호해주고 제가 계속 불안해했기 때문에요. 지금은 대단히 이제 내가 살았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 외에는 없고 그들의 얘기가 거짓말이라는 걸 제가 느끼게 된 거죠. 아무튼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크게 한 일도 전혀 없는데 저를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저의 신변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해서 감사하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네, 결국 자의에 의해서 정치적 망명을 했다라고 외부 사람들에게 알릴 것을 북계 측에서는 요구를 했는데 말이죠. 네. 윤 선생께서는 그 당시에 어떻게 그런 요구에 대처를 했습니까? 저한테 요즘에 김대중 선생님께서의 활동은 어떠시냐고 해서 제가 홍콩에 있기 때문에 서울의 소식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랬어요. 6호를 경유하는 비행기를 목적지는 스위스인데요. 6호를 경유하는 비행기를 타서 그곳에 가서 저보고 정치적 망명을 요청하라고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면서요. 근데 정치적 망명의 동기를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니까 정치적 망명에 대한 동기를 이제 얘기를 해준 겁니다. 첫째는 제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을 크게 했는데 유성환 의원이 선거 자금을 제가 3천만 원을 한국 돈으로 준 거로 얘기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3천만 원이라는 돈을 만져본 적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일단은 얘기를 다 듣고 얘기를 하래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본 적도 없다 그러니까 본 적도 없더라도 네가 안다고 하면 된다. 정치적인 망명에 동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3천만 원을 대줘가지고 그분이 이제 당선이 됐어요. 당선이 됐는데 한국 정부에서 그 사람을 반공법으로 잡아넣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재판을 하는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자금 출처를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자금 출처 조사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자금을 대준 거로 이렇게 됐다.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는 저를 탄압하기 위해서 제 회사를 망하게 했다.
그래서 제가 홍콩을 나와서 있다가 그 한국 정부에서 나를 자꾸 잡아서 서울로 데려가려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신변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싱가포르를 와가지고 일단 싱가포르로 피신을 해서 싱가포르에서 다시 그 스위스까지 와가지고 정치적인 망명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 해외에 나가 있으면서 그 부단히 북계의 그 유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우리 해외 동포들과 그리고 윤 씨의 무사 귀국을 바라보는 그 국민들의 안도의 한숨을 쉬는 우리 국민들에게 그 돌아온 소감을 한마디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제가 그 뭐라 그럴까 제가 태어난 조국이 있다는 것을 제가 우선은 느낄 수 있고요. 가장 이번에 뼈저리게 느낀 것은 사실 그 반공했었는데 저는 반공의 뜻을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전쟁을 겪어보지 못했고 그러고 어렸을 때 뭐 빨갱이해서 빨갱이는 얼굴이 빨개서 빨갱이라고 하는 줄 알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느낀 것은 이 반공이라는 것은 제가 겪은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반공이라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았어요. 제가 느낀 건데 반공은 바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반공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 내가 조금이라도 틀린 이 조금 딴 정신 먹고 이럴 때 설마 이제 저는 어떻게 되냐면 설마 간첩이 내가 뭐 필요 있다고 나를 저거 하랴 이런 생각을 먹어왔었는데 이 설마가 결국은 저를 이렇게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역시 반공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집사람은 처음서부터 간첩은 절대 아니었을 것이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왜? 자기 고향에 자기 딸이 하나 있고 자기 부모 형제가 다 계십니다. 근데 해외 생활을 한 12년 했으니까 그 해외 생활을 하는 도중에 혼자서 외롭게 이렇게 살다가 일본을 자주 이렇게 왕래를 했거든요. 그런 거 보니까 아마 일본에서 어떤 이 북괴놈들의 마수에 걸렸던 것 같아요. 네, 윤 씨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 밖에도 그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리고 조국은 어느 극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시는 이러한 북계의 마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김포공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홍콩 교포 윤태식 씨 납북 미수 사건과 관련해서 행방을 감추었던 윤태식 씨의 부인인 김옥분 씨가 홍콩에 있는 그의 아파트에서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홍콩에서 정서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잠적 25일 만에 사체로 발견된 김옥분 여인의 피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홍콩 경찰은 이번 사건이 일본의 조청년계를 통한 북괴의 첩보 공작 등 정치적 배후가 있을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정치 특별수사반까지를 편성을 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홍콩 경찰이 이번 사건을 정치적 사건으로 보는 이유는 김 여인의 사망 시기가 열흘에서 2주일 전으로 김 여인의 남편 윤태식 씨가 싱가포르로 유인 납치돼 간 시기와 일치하고 또 김 여인이 평소 일본에 자주 드나들었다는 점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남편하고 서로 의도 좋고 또 우리 식당에 밥도 자주 먹으러 오고 그래서 나는 참 좋게 봤는데 일본을 자주 드나들는 것이 의아스럽다 하고 생각했더니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홍콩 경찰에서도 이번 사건은 조청년 계열 등 북계의 개입의 가능성을 농후하게 보고 정치적인 사건으로 상당히 깊이 다루고 있고 정치적인 배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홍콩 경찰은 김 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증거물로 침대 서랍에서 찾아낸 김 여인의 여권을 확보하고 보다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서 사체 부검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콩의